여보세요. 우리 동네 이야기 개살토크 라디오 모두 모여 7시 개항장.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개살토크 3월 9일 토요일 개살토크 홍성지입니다. 오늘은 아마아마의 음료합창과 함께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귀 기울이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등등. 사랑은 나도 모르게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때론 바다가 모래사장으로 밀려 들어오듯 서서히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랑은 나를 바보처럼 만들 때도 있죠. 그래서 나의 이기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랑은 모래와 같아서 세게 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아서 온전히 가질 수 없고 사람 또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떠오르는 사랑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만 보면 너는 진짜 너무해. 때론 날 무심하게 내팽 예친 채 불안함이란 벌을 내려줘. 그럴 때면 난 길을 잃은 강아지가 돼 고개를 푹 숙인 채 건네. 그냥 난 내 품에 안겨 있고 싶은데 날 잊어 너의 말들에 찔려서 피가 나서 난 근데 걱정은커녕 혼자 낫는 법을 너는 알려줘. 그러다가도 헷갈리게 가끔은 예쁨을 내게 줘. 그럴 때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난 와르르 무너지고 말은 나의 맘은 와르르 내게 이러지마 baby. 넘는 하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 난 바보가 돼버릴 거야 baby. 와르르 무너지고 말은 나의 맘은 와르르 내게 이러지마 baby. 넘는 하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 난 바보가 돼버릴 거야.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 그날 너에게 사랑을 말할 때. 어떤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기로 해. 근데 넌 파도를 타듯 내 맘을 마구 이전해. 나 가라앉지 않게 구명조끼라도 줘. 사랑은 나를 시험해. 난 밀린 숙제 검사만 해. 도저히 못 풀겠을 땐 그냥 너가 좀 알려줘 yeah. 정답을 알게 됐을 땐 환한 미소를 내게 줘.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줘. 난 와르르 무너지고 말은 나의 맘은 와르르
이루어지마 baby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난 바보가 돼버릴 거야 baby what it is 무너지고 말한 나의 맘은 what it is 내게 이루어지마 baby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난 바보가 돼버릴 거야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도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이번 주 토요일도 게살 토크가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클립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토요일 저녁 7시에 홍디와 함께하는 게살 토크.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라디오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1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사연은 어디로 보내나요?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듣고 싶은 음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음악 감독님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퀴즈를 맞췄는데 선물은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집중해주세요. 유튜브 댓글로 퀴즈를 맞추신 분은 익명으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선물 수령을 위한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다신 분들은 꼭 대댓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이메일로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된 분들에게도 답장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가게를 홍보해도 되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인천, 동인천, 신포동, 계양장에 위치한 가게라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게살 토크에 협찬하고 싶어요. 네, 협찬 및 기타 문의는 영상 하단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게살 토크가 인스타 라이브로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클립이라고 인스타에 적어서 들어오시면 노래 나오는 동안에는 홍디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게살 토크의 첫 번째 순서죠. 매주 개항장의 소식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네, 이번 주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코너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시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마다 위치한 시청. 수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이곳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에 의한 공간입니다. 아주 이른 아침부터 그 지역의 시민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역 공무원분들에 의해 시작되는 시청의 아침 풍경을 볼 때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습이 되고 이 지역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뭉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청하면 어떤 에피소드들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인천 지역의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방문해봤을 인천시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인천 관동 1가 9번지에 위치한 현 중구청이 옛 인천시청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인천시청이 행정에 있어 구월동 시대가 열린 것은 1985년 관동을 떠나 구월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부터인데요. 인천시청의 역사는 인천 도시성장사와 궤도를 함께 해왔습니다. 중구 관동 시대에서 남동구 구월동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도시 규모가 확대될 때마다 인천시의 심장부인 시청도 그 모습을 달리했는데요. 인천 토박이나
인천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공무원들은 시청이 중구 관동에 자리 잡고 있었던 관동시대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구청을 바라보면 일제강점기의 건축 양식이 곳곳에 묻어나는 것은 물론 현대 건축물과 확연하게 다른 내부 설계가 시간의 역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청이 구월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중구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의 역사는 개양기인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조선 침탈을 위해 인천 개항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일본은 인천에서의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 1882년 4월께 지금의 중구 중앙동 1가 옛 조달청 인천사무소 자리에 두 채의 가건물을 짓고 영업사무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은 지금의 중구청 자리에 양식 2층 목조 건물을 지어 1883년 11월 정식으로 영사관을 개설하고 영사관 구내에 부속 경찰서와 감옥을 설치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1906년 2월 영사관을 이사청으로 개편했다가 1910년에는 인천 부천으로 확대 개편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인천 토박이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중구청의 기원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인천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몰랐던 부분이라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강점기 시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이 본래 인천시청이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속에 담긴 역사와 건물의 원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항장 거리를 걷다 보면 보이는 익숙한 개항기 시대의 풍경들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으로 생겨났는지 떠올리게 되는 오늘입니다. 참 사랑하던 나의 길 내가 오르던 언덕 끝에 아쉽게 잃은 애착은 어쩌면 나에겐 추억이 아닐까 내가 사랑한 나의 눈에 기억만 하던 나의 웃음이 다 어둡게도 사라져 멀어지며 흩어져 어쩌면 아직도 지난 나의 기억을 사랑해가면서 살아 추억은 나의 온기를 지켜주며 살아가게 해 다른 너의 시선은 나의 용기를 붙들며 도망가지도 않게 더 나의 발을 잡아두네 있잖아 난 사실 또 너인 나의 길을 더 사랑해보려고 했잖아 사실 기대도 하니까 하지만 난 이제 더 나은 나를 위해 다 괜찮아 사랑은 하니까 라고 말해주며 살아 참 사랑하던 나의 길 끝내 오르던 언덕 끝에 아직도 나는 어려워 쓸쓸해 더 비참해 어쩌면 나는 또 지난 나의 기억을 사랑해가면서 살아 추억은 나의 온기를 지켜줘
있잖아 난 사실 또 너희 나의 길을 더 사랑해 보려고 했잖아 사실 기대도 하니까 하지만 난 이제 더 나은 나를 위해 다 괜찮아 사랑은 하니까 라고 말해주며 살아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신포동 소식 전해드릴게요. 인천 중구 신포동 음식점 밀집 지역에서 20여 년간 자리를 지킨 분수대를 철거하고 주변 일대를 개선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중구는 신포 분수대 경관 개선 사업이 이달 8일 열린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신포 분수대 경관 개선 사업은 신포동 패션문화거리 인근에 2002년 조성된 바닥 분수대와 전광판, 야외 무대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중구는 이곳에 나무 형태의 전광판과 벤치 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된 조건에 대해서는 시소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4달 내로 조건부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조건으로는 의자, 그늘막 추가 확보, 검토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기존 시설물 철거와 설치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구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해당 공간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함께 주민에게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분수대인데 없어진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그래도 변화해가는 동인천 그리고 신포동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새롭고 반가운 기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동인천과 신포동의 공간 중에 기억에 남는 나만의 공간이 있나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침 꼴깍 넘어가는 맛집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푸른 빛을 꿈 그대를 찾아서 난 지금 어딘가로 야간 비에 차가운 바람을 뚫고 날아가 전에 봤던 빛 그 꽃을 찾아서 난 지금 어딘가로 야간 비에 확실한 게 없어도 난
내 힘이 사라진대도 그대 찾아내 뛰어놓고 싶은 아무도 모르는 그곳을 찾아서 그대 몰래 떠나는 나만의 야간 위해 꿈에서 봤던 빛 그곳을 찾아서 난 지금 어딘가로 야간 비해 내일이 없다고 해도 달려가 또 해가 뜰 때쯤 내 힘이 사라진대도 그대 찾아내 뛰어놓고 싶은 아무도 모르는 그곳을 찾아서 그대 몰래 떠나는 나만의 자, 노래 듣고 왔으니 오늘도 야무지게 맛집 소개해야겠죠? 오늘도 홍디가 추천하는 맛집 기다리셨나요? 저번 주에는 김치찌개 맛집 전주 뼈다귀 해장국 소개를 했었는데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시 추워지면서 국물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얼큰한 한식이었다면 이번 주 맛집은 신포동에 위치한 일식집 스시사쿠입니다. 여기 제가 친구랑 정말 자주 가던 맛집인데요. 코스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고 스시 구성은 흰살 생선부터 붉은살 생선까지 그리고 디너 코스에는 대하 스시까지 있답니다. 사실 여기가 제가 처음 방문했을 시절에는 매장이 한 개였던 걸로 아는데 맛집으로 인정을 받아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서 프랜차이즈처럼 인천에 여러 지역으로 매장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에피타이저로 함께 나오는 가지 샐러드가 별미입니다. 뜨끈한 가지 튀김에 새콤한 소스가 잘 어우러지면서 토마토와 한 입 같이 베어 물면 식욕이 확 돋아나는 느낌이에요. 마무리로는 미니 카이센동이 나오는데요. 한식에 비빔밥이 있다면 일식에는 카이센동이죠. 다양한 해산물 조각과 날치알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재미가 있는 일본식 덮밥. 신포동에 위치한 스시사쿠. 든든하고 깔끔한 한 끼로 추천드릴게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전시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딱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I'm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리는 boat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잠들 수 있는 낙이 필요해 떠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두고 가야 할 게 많아 겁이 나는걸 가끔은 한심한 꿈들이 필요해 But 나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많아 저 멀리 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해
삶은 파도 따라서 흘러가요.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딱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I'm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리는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지금은 꽤나 멀리 온 듯해.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도 괜찮아. 이건 모두 내가 바랬던 이상의 일이야.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yeah. 파도가 날 덮칠 수도 있지만 밖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I'll be okay. 난 내 삶에 만족해. 나 향한 걱정과 우려는 필요 없어.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딱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I'm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리는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딱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I'm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리는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이번 주 소개할 전시는 인천 중구 신포로 15번 길 76에 위치한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입니다. 오늘 감성에 푹 빠져볼 전시는 윤정미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소설 전시입니다. 전시 기간은 2024년 4월 28일까지이며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의 두 번째 기획전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은 인천을 다룬 15편의 한국 근현대 소설에서 시작됩니다. 소설 속 강렬한 인상적인 장면들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각색되어 사진들로 재탄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업을 진행한 윤정미 작가는 핑크앤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진작가로서 2016년에 앵글에 담긴 근현대 한국문학 윤정미 사진전을 통해 한국 근대문학관과 한 차례 조우한 적이 있고 올해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사진을 통해 재현된 근현대 소설 속 인천에 초점을 맞추어 관객에게 다가가는데요. 근현대 소설 속 인천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역사와 변화들을 소설을 기반으로 한 사진으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인천을 문학적 시각을 포함한 사진이라는 매체,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예술적 시각으로 더욱 풍부하고 재미있게 감상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소설을 사진으로, 소설 속 인천을 전시장으로 그렇게 끌어들인 윤정미 사진작가의 전시, 나의 동네 인천을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전시일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1부가 금세 지나가 버렸죠? 오늘도 2부 시작하기 전에 깜짝 퀴즈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맞춰봐야겠죠? 광복을 맞아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하라 라는 뜻을 지닌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다가 만들어진 이 지역의 이름은? 정답은 신흥동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정답 맞춰주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꼭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퀴즈도 나가겠습니다. 귀 활짝 열어주세요. 옛 인천시청이 있던 장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힌트는 지역의 이름을 본딴 땡땡청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프로젝트 클립 유튜브 게살토크 영상 하단이나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 사연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That I was princess 날 좋아하던 그때 수줍게 꽃을 건네던 너에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 시간 지나 my birthday yeah. 우린 몰래 run away. 온통 둘뿐인 밤거리 걷다가 너와 눈이 마주친 그날 Oh baby 너의 눈동자에 취할 달빛에 비춰진 우리의 흩어진 천상 너의 이야기에 취해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기분 Oh God please this is not a dream. I thought it was romance. 날 바랬다던 그때 수줍게 인사를 건네던 너에게 살며시 입을 맞추었지. 시간 지나고 on trip yeah. 한 손은 진한 커피 우리가 새긴 별자리를 찾다가 너와 눈이 마주친 그날 Oh baby 너의 눈동자에 취할 달빛에 비춰진 우리의 흩어진 천상 너의 이야기에 취해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기분 oh, 꿈인가 봐. 그래 네가 내 옆에 있는 꿈 no 아니잖아 이건 yeah. I got you boy yeah yeah Oh baby 너의 눈동자에 취한 붉게 물들어진 우리의 오래된 찬상 너의 이야기에 취해 온 세상의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기분 Oh God please this is not a dream. 차가운 계절은 지나고 봄이 또 찾아왔죠. 이렇게 시린 겨울을 우린 잘 버텨냈네요.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은 너무 넘쳐났지만 계절의 포근함으로 또 이겨내야죠. Remember that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 어제의 추억이 내일을 그저 잊혀지기를 힘겨운 발걸음으로 그저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밤을 달래보다 습관처럼 걸었던 거리에 아픈 계절의 향기만 남아 그녀가 자꾸만 생각이 나
alright. 오랜 시간 얼었던 땅도 녹아내리고 계절의 반복 그 속에 미련인지 알 수 없는 지금 기분은 시간을 되돌려줘 지금 난 그대로 돌아와 있어 때 맞춰 떠나던 여행처럼 썩 나쁘지 않은 기분 하지만 또 뭉클해지는 가슴이 말하는 메시지는 I wanna give you my life 그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가죠 오늘의 기억에 내일은 그저 웃을 수 있게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죠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내 맘을 달래보다 습관처럼 걸었던 거리엔 아픈 계절의 향기만 남아 그녀가 자꾸만 생각이 나 눈물이 나네요 Remember that road we used to walk down on the way to your home, girl? Do you remember that? 봄이 올 때마다 꽃이 피는 것처럼 이 길 걸을 때마다 네 생각나, girl.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내 맘을 달래보다 습관처럼 걸었던 거리에 필름처럼 봄날의 기억이 이제 와 자꾸만 생각이 나 눈물이 나 안녕 봄아 넌 여전히 예쁘구나 이 향기로 바람도 스며있는 봄그라 흘러간 시간이 무색한 만큼 그대로인데 왠지 난 작년에 봄 앞에 머문다 우리 아주 창밖에 더없이 해맑게 나를 안아주는 햇살이 고마워 너도 어딘가에서 이 봄을 느끼고 있겠지 아마 Remember that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사연 대신에 계양로 이웃사람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은 특유의 재치와 감각으로 단골의 입맛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은 계양장의 횟집 백령도 어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1979년도 처음 백령도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44년간 운영되고 있는 백령도 어화는 어머니의 대를 이어 따님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장님의 센스로 단골 식도락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단골 손님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사장님이 어릴 때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많이 찾았다고 해요. 그중 한 손님이 회를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삼시세끼 회를 드셨대요. 와, 회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회에 진심이셨던 모양인데요. 네, 그렇게 사장님의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눈앞에 꿈을 꾸는 듯한 광경이 펼쳐져 있더래요. 사장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이 온통 돈으로 쫙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손님이 낚시를 갔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젖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젖은 돈들을 사장님 가게에 전부 깔아놓고 말리셨대요. 그걸 사장님이 뒤늦게 일어나서 발견하게 된 거죠. 저도 자고 일어나서 돈이 집안에 쫙 깔려 있으면 진짜 꿈이야 생시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손님들과 소통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사장님의 대답에서부터 단골 손님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장님의 마음이 물씬 느껴집니다. 아마도 단골 손님들은 이런 사장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집에 돈을 널어두고 말릴 정도로 신뢰가 쌓이게 된 거죠. 지금도 백령도 어화에는 오랜 기간 계속해서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에피소드 들으니까 맛있는 회 먹으러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오랜 시간 개항장을 지켜온 백령도 어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래 운영된 공간인 만큼 사장님의 재미난 에피소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개항장에 새롭게 생겨난 공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 지금 게살토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가게에서 일어난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장님들, 혹은 개항장에서 살면서 일어났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유튜브 프로젝트 클립 검색 후에 게살토크 영상 하단에 적힌 이메일로 개항장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디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소소하고 가벼운 이야기도 물론 환영입니다. 사연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다양한 선물들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사연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 사연자님에게도 어김없이 제 홍디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했으나 오늘은 개항로 이웃사람 책에서 발췌되었다는 거, 오늘은 선물 없이 가는 대신에 여러분들 퀴즈 맞춰주시면 홍디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게살토크 라디오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청 이야기부터 스시사쿠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개항로 이웃사람 소개까지 정말 알차게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게살토크 라디오 모두 모여 7시 개항장.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포함해서 더욱 재미있고 알차게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유튜브 프로젝트 클립 검색하시고 게살토크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촬영감독 이상희, PD 이권희, 음악감독 박지은, 그리고 저는 홍성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로 놀러오세요. 소녀의 작은 꿈은 두려움 없이 의심도 없이 그저 발길을 걷는 것. 햇살로 새벽 달빛 다정한 어둠 손잡고 걷자. 씩씩하게도 뻔하게 기회를 원해, 공평하게 생각을 원해, 자유롭게 너의 꿈보다 빛나. 넌 하나의 우주를 빛나는 별, 저 별보다 환하게 빛난 별. 넌 엄마의 꿈처럼 찬란하게 빛날 거야.
미치게 다른 널 사랑해 넌 하나